그러면 오늘 12번째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47페이지이긴 한데 정확히 어디부터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충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천하려면 스승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누구도 어떤 도움 없이 득도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혼자 했지만 도움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니까요. 학생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으면서 배우기도 전에 득도하기 전에 다 아는 듯이 말하고 다니고 이미 나름대로 판단이 서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건 이렇다고 미리 정하고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이 득도했나요? 그 전에 어디부터 자신 있게 득도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경험해야 하지 않나요? 호흡을 할 경우 그것으로 득도했다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호흡법에 대해 뭔가 말할 수 있겠죠. 뭐 저번에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몇 년 한 정도로 어렵죠. 또 해봐야 차이나식으로 소약이나 대약이나 대지천이라 말하겠죠. 아니면 불교 선정을 흉내내면서 경고 날리겠죠. 다른 자천도 마찬가지고요. 자천한다는 사람이 자천의 의미나 목적, 원리,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로 이 세상에 있는 자천법이 단전과 어떤 연관이 있고 있으면 왜 있고 또 없다면 정말 없는지 확인했으며 어떻게 없어도 되는지 아나요? 명상은 단전과 아무 연관이 없나요? 화두는 단전과 무슨 연관이 있죠? 아세요? 저번 주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가? 선생님이 읽은 세계가 맞아요? 거기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글이 있으니까 설명하면 이제 차이나식 서약 대약 제두천이 있는데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수련법이 영향을 많이 줬죠. 단전이라든가 인동맥 하는 거나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단계를 설명하는 건 중국이 했죠. 근데 그게 중국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보편적인 수련법이거든요. 단전 만드는 방법은 중국에 딱히 없어요. 차이나 수련법에 보면 단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써주는 곳은 별로 못 봤는데, 그리고 임동맥이나 이제 소약, 대약 이 말들은 그들이 만든 거니까 그들 거라고 해야겠죠. 그럼 이런 과정 자체가 그들 거냐면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정하고 수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국이 체계를 세운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체계가 중국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 정리하고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면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을 잘 보면 자기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방법만이 중요. 그 방법만이 고유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단전이든 임동맥이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보편적인 거고, 그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제시한 거는 차이나가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이나 고대 이집트 애들을 하는 수련법을 보면 그들도 단전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고 임동맥 움직이는 방법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이름도 나름대로 짓기도 해요. 혈 개념은 딱 그들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신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차이나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체계를 만들어서 도움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단계 자체가
그들이 만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어떤 신체 구조가 이루어졌냐고 말해주는 것도 되거든요. 어떤 구조를 겪어가면서 수도가 진행되어 가는지 그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해준 이로움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그 전통이거나 아니면 있어도 삭제해버린 전통이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돼요. 보편적으로 지나가야 될 과정과 그 과정을 얼마나 쉽게 아니면 간단하게 편리하게 설명했냐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수련법도 헷갈리고 어디가 그 근본이냐고 말하는 그것도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근본이냐는 것도 헷갈리고요. 이런 거 설명 없이 그냥 그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불교 쪽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차이나식 수련 단계에 만들어준 게 일종의 자방에 해당해요. 자도방에 가까워요. 더 몸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한 거지 이게 우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우방은 이런 식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별로. 하기야 하겠죠. 하기야 하는데 정신은 아니에요. 차라리 대학에 나와 있는 방법이나 중용이 우도에 가깝죠. 불교에서는 선종에 가깝고요. 근데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호흡을 한 요령, 그리고 체계를 나누어서 신체를 어떻게 단련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게 했다면 분명히 이건 우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좌방이에요. 그래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우방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좌방이에요. 우리나라 우방 없어요. 명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우방이 내려온 전통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보면 그건 좌방이라 말해야 되는 거지 우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도방은 있었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내려오진 않죠. 안 내려오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방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체계를 세워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방은 썩 탐탁치 않거나 좀 어렵잖아요. 정신을 어떻게 수련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맞지 않아요. 지금 사람한테 아무리 그런 식의 형이상학적인 얘기 해줘봐 봐야 어렵잖아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걸로 도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단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고 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도방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자도방은 그냥 어떻게든 신체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신체를 다루어서 어떻게 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근데 우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방이 안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게 유교나 성리학이라는 게 이게 우방에 가까운 거거든요. 정신적인 거거나 이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치의 설명 모르고 개념 설정이라든가 형이성학을 모르고 뭘 공부했다고 유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방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도방, 자도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 나갈 때 내 공부하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단전이라든가 임동맥 움직이는 거 말 그대로 신체 다루는 거잖아요. 신체 다루는 거는 신체 다루는 거예요. 신체 다루는 건 신체 다루는 걸로 어느 정도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다룸이 정신적인 변화로 이렇게 가는 건 구분되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고요. 신체 다룸은 그냥 신체 다룸이에요. 정신 다룸은 아니란 말이죠. 신체 다룸이 정신 다룸으로 넘어가려면 그 부분을 알아야 넘어가게 할 거 아니에요. 단전 만들어지고 힘들면 돌아왔는데 이게 정신적인 각성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신체 다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체 다룸이 정신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해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체가 정신의 변화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이전에 이것이 신체적인 다름인 거고 정신적인 다름은 다른 거라고 우선 구분하고 그 구분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신체가 정신으로 변해야 하는 과정을 이끌어 갈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서로 일관성 있게 정신과 육체, 신체가 같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도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정신 다름인 건지 정신적인 이해, 인식의 확장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그 정신적인 나아감이 신체적인 변화로 일으키게 될 거 아니냔 말이죠. 정신만 앞서가면 그리고 신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역시도 공허한 거란 말이죠. 잘못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우도방이다 좌도방이다 말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걸 신체의 수련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수련이 신체의 수련으로 변해하는 과정을 알아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수련을 했으니까 신체 수련을 하기 위해 단전부터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신체적인 변화로 이끌어가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신체는 따라오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정신 수련을 하는 방법인 거지. 두 개 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도 되지만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람이라는 게 두 개 다 같이 해야 요즘 사람들은 다 근기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 성격상 한쪽으로 또 하는 걸 좋아하면 그 한쪽으로서 내가 하지 않은 쪽을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각성하는 부분이나 개념 이해하는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신체도 변해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라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도 한다면 신체 변화하는 게 더 재밌고 즐겁다면 그 변화로 정신적인 변화로 일어나게끔 이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굳이 내가 뭐 열심히 철학책이라든가 인문서적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신체의 변화로 일어나는 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또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는 좀 더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숙지하고 하면 그만큼 이로움이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한쪽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다른 쪽 부분이 발맞춰 주지 않았을 때 그 공부는 가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걸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수련이 하는 경우에 신체가 따라가게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방금 말한 대로 그걸 숙지했을 때 그 숙지를 했다고 숙지란 말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그 태계가 쓴 말대로 말하면 함양과 채찰이에요. 함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봤잖아. 본다는 게 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언가 이치를 이해했는데 그거를 내 안에 함양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치 이해가 몸의 변화로 일으키게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부분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구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이론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정신과 육체가 이렇게 따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사람만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적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은 많이 강조해야 돼. 네가 이해한 그 부분이 신체에서 벌어지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오랜 그 단련이 필요하다고. 방법은 간단한데 원래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힘든 이유는 말 그대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정신은 정신이고 육체는 육체란 말이죠. 그래서 정신의 변화가 육체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철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구한 건 맞는데 그 철학적인 나아감이 그 사람 신체의 변화 자체로 넘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전 만들어주지 않고 임대가 돌지 않아요. 돌아도 되는데 돌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은 건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않는 이유는 모르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하잖아요. 정신적인 변화가 신체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 내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몸이 변하냐고. 또 그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전이나 임동맥인데 그걸 어떻게 몸이라고 하냐고 또 나오잖아요. 몸이 아니면 행동인 거고 행동은 마음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그 정체성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건 그 본질인데 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이 또 헷갈린다고요. 엄밀히 말해서 서양인들은 본질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은 그 현상, 그러니까 현상과 비현상을 뛰어넘은 진짜 그 근원에 해당하는 그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 근원이나 본질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만 보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라서 우리가 보고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는 건데 오감 너머의 그 실체에 대한 부분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서양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결국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의 근원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지만 이 자아마도 부정하잖아요. 그게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설명해 주기가 더 어려워요. 본질에 대한 변화, 육체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무엇이거나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변화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이 그래서 하나가 되거나 같이 움직여야 되거나 하는 이런 식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그들에게 맞춰주기가 힘들다고. 그게 쉽게 맞춰줄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인들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정신 따로 가고 육체 따로 가잖아요. 진짜 상당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이게. 건너게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완전히 되면 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이 시켜나가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네. 암시시키면 돼요. 이게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암시 당해 있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구조가 사고도 구조고 체계잖아요. 개개인마다 사고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뉴런 형성 방법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전자공학적인 발상으로 얘기하면 회로 구성 방법이 다 달라요. 뇌의 회로 구성 방법이요. 그건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배웠고 어떤 사회 어떤 가정에서 배우냐에 따라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나의 사고하는 과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하는 과정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바꿔주거나 교정해주면 그런 사람이 돼요. 나쁘게 말하면 인간 자체를 처음부터 원하는 대로 교정하고 만들겠다는 건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면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어느 이상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그 바탕에 의해서 선천이 형성된다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선천도 후천에 의해서 변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에 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전이 뭔가요? 단전은 왜 생기는 거죠? 단전이 생기는 건 그 내식으로 말을 하면 그 인간 진화에 해당할 때 만약에 원형이란 말 개념을 썼잖아요. 어떤 삶이 오래되면 원형이 생겨요. 정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물도 오래되면 정령이 생겨요. 정령. 근데 정령의 태초 형태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원형이에요. 그 어떤 것도 다 원형부터 시작해요. 가마오예요. 단전은 가마오 운행이에요. 뭐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가마오 운행인데 왜 이게 저번에 말했듯이 개체 발생은 개똥 발생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원형 처음에 시작하는 그 방법대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단전부터 시작하는 단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형이 구체인 거고 구체가 잘 일어나기. 그러니까 왜 또 위치가 뱃속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다른 곳부터 시작한 것도 많아요. 과거 수련 보면 머리도 하든가 가슴으로 하든가 손으로 하든가 배로 하든가 다리로 하든가 어디로 하든가 몸 밖이라도 하도 상관은 없어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든. 근데 뱃속이 요즘은 가장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옛날 사람과 비해 요즘 사람들은 열이 많아요. 또 시키는데 잘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열이 많아진 이유는 뭐 이거 다 열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화학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공장을 거쳐왔는데 공장을 거쳐온 모든 것은 다 열이 포함되어 들어가요. 좋은 열은 나쁜 열이든 다 이게 다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 많은 부분에 열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욕하고 열심히 닦고 뭐 소화제 시작해가지고 각종 약과 각종 좋은 거 다 먹고 있는데 이게 다 열이에요. 옛날 사람은 씻지도 않고 별도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음적인 성질을 강화시키는 면이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은 음양을 나누면 반은 열이 있는 건데 그렇게도 설명한 부분이 하든가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면 상기 일어나요. 가슴으로 해도 가슴 답답해지고 속이 막히고 또 열이 올라오고 얼굴 빨개지고 그렇게 돼요. 머리로 하면 눈 충혈되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머리에서 머리 빠지고 고름 나고 별 이상한 짓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빙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정신 돌아가요. 이런 위험성이 많아요.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음적인 성질, 그러니까 소음인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음의 성질이 강한 사람들이야 머리나 그쪽을 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일반은 되게 어렵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련법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전은 그나마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음적인 성질이 강한 사람은 단전을 이용해가지고 수련하는 방법이 더딜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좋을 수 있는 좋은 이유는 음적인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을 수 있어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더 쉽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양적인 사람들은 1시간 앉아있을 때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다리가 지나고 아프고 또 그냥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미련하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앉아있는 거 1시간 앉아있기 위해서 소모된 심력이라는 게 너무 커요. 우리 엄마나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후딱 가던데요.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면을 보면 앉아있는 게 편하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를 버티는 수련은 잘해요. 편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돼서 모여서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임동맥 돌리거나 임동맥 만드는 거나 아니 그 타통한다고 한다면 타통하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건 열의 힘이나 양적인 성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배는 왜 그 부정형이 적느냐고 하면 배 자체가 그 어떤 걸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소화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 작용을 하는 장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도움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장 근처라고 하잖아요. 단전이 굉장히 신장 근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게 진기이거나 그 자기 자신의 배 아래 단전이라는 게 내 그 수명에 해당하는 곳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모임의 성격은 하단전에 맞아서 그게 좀 맞는 거죠. 그 부분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전이 다른 단체들에서 보면은 단전이 이게 여기 지금 광명정에서 얘기하는 단전이랑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뭐냐면 이 단전이라는 개념은 다른 단체들 보면 전부 다 기수련에 의한 단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광명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내 자신 존재 자체의 원형에 접근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변형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하면은 이중에 이 좌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술형 단전 유효 이 세간의 수련법들은 전부 다 단전의 기만 모으고 기만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이 깨우침이나 각성을 추구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기만 열심히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나에서 들어온 기공이 들어온 이제 100년 이내의 현상이에요. 차이나에도 100년 기공이 만들어진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차이나에서도. 뭐 거기서 도교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도간의 회원수가 많아봐야 몇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 닦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였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어 가는 이 대중성이 간 것은 얼마 안 돼요. 기공이란 말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으로 넘어간 게 먼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 넘어온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단체 만들어진 건 뭐 국선도가 제일 먼저라고 하면 70년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후에 대중화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상이란 말이죠. 원래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전 만들어진 게 기에 대한 수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근래에 알려진 방법인 거지 애초에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단전과 기의 관계는 그렇게 연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과거에 단전이 없었냐면 있었다니까요. 그런 식의 수련 많아요. 하다못해 카발라에도 있잖아요. 침추미라고 하잖아요. 있어요. 남의 나라에도 다. 근데 그걸 기 위주로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거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어요. 또 그 지나치게 한 부분에 대한 과정이라니까요. 단전이라든가 그 소주천이라든가 이런 공부가 지나치게 지금은 과대 포장되어 있거나 일반화됐을 뿐이라고요. 그냥 지금의 현상이에요. 과거엔 그런 거 없었으면 수련 안 했을까요? 다 했는데 단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죠. 아니면 과도한 현상이거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하는 거 비슷한데 그분들은 기로 인해서 단전을 모으거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천착이 되어 있는 거죠. 명확하게 단전을 왜 만들어진 건 지느냐고 설명하면 설명할 방법이 다른 거겠죠. 단전 만들어진 이유가 뭐 임동맥 돌리기 위해서라든가 내공사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뭐 중국식으로 말하면 연정 또 연정화기인가 맞나요? 연정화기, 연신, 연기, 화신 이런 식으로 이 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설명은 이 단계 연정화기, 연기, 화신, 연신, 환허 해당하는 이 단계 때문에 단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전이란 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연정화기라고 했어요. 단전이라고 안 했어요. 애초에. 연정화기예요. 연정화기는 단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두맥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중국 수련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전 설명하는 게 있던가요? 태월경화서 읽었다고 했죠. 거기에 그렇게 단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던가요?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해명경이라는데 그 해명 자체가 단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해명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설명을 더 많이 해요. 다른 것도 더 많고요. 다른 뭐 그 오수양이 쓴 책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단전만 열심히 설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계 처음이겠죠. 아니면 제일 강하던가. 아니면 지금 설명한 어느 단체에 의해서 단전만 수련하는 어느 단체에 의해서 많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오해예요. 오해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줄이거나 좀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 것이 있는 거죠. 단전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이유만 아니라 다른 식의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연에도 양신이 문제잖아요. 양신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걸 양신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또 양신을 그 머리에서 뽑아내는 어린애 그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차이나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쪽 입장에서는 서쪽이라서 좀 더 그 물질적인 설명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린애 출신, 양신 출신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많은 부분이 현혹됐어요. 근데 그 의미는 좀 다르단 말이죠. 양신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 또 그게 결국은
양신이라는 개념, 그 양자가 변양자니까 허연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신이라는 게 단순히 나의 복제품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나의 근원적인 어떤 법신에 해당한다고요. 불교에 나오는 법신의 개념과 비슷해요. 법신이에요, 일종의. 영체이거나, 영체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복제품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양신이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수련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양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다르게 오해한 게 있어요. 양신 나오면 사람 눈에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또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런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현상을 더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양신 꺼내봐 이렇게 된다고요. 상당히 그 조잡한 그것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련은 될 리가 없잖아요. 도에 대한 이해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도가 되겠냐고요. 분명히 그걸 아닌 걸 알면서도 참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